한 아파트 복도에서 두 여성이 말다툼을 벌이는데요. 그런데 젊은 여성이 일방적으로 고함을 지르며 중년 여성을 몰아붙입니다. 급기야 중년 여성은 복도 한가운데 무릎까지 꿇고 눈물로 애원하는데요. 도대체 이 여성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절박하게 용서를 구하는 걸까요? 자, 오늘은 말이죠. 이 불륜 뒤에 숨은 더 큰 배신에 대한 사방 가족분의 제보입니다. 네, 오늘의 제보자는 40대 여성입니다. 10년 전에 이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는 형이 사우나를 찜질방을 오픈했는데 24시간 찜질방이다. 근데 내가 거기서 일을 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집도 머니까 이제 주말 부부를 해야 될 것 같다. 내가 뭐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. 그런데 주말에 올 때마다 보니까 속옷이 늘 새 걸로 좀 바뀌어 있고요. 그다음에 신체 일부에 안 하던 제모까지 하는 게 좀 너무 의심스러웠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남편이 잠든 사이에 휴대폰을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휴대폰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다 찾다 보니까 결국 신발장 안에서 휴대폰이 발견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잠들기 전에 신발장에다가 휴대폰을 숨겨놓고 잤던 거예요. 휴대폰 안에는 불륜 증거는 물론 상간녀와 찍은 사진,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상간녀의 주민등록증 사진까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제보자 아내분은요, 이 상간녀 그 주민증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. 자,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을 제보자에게 들어보시죠. 당신 딸이 이러고 다니고 있고 지금 우리 남편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다. 이거 어떻게 할 거냐. 나 간통으로 일단 고소할 거다. 증거도 다 있다. 이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. 자기가 책임지고 뜯어말리겠다. 내 딸 막 손모가지를 진짜 발모가지를 다 끊어놓겠다.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. 자, 보통 저렇게 얘기하죠. 내가 이놈에게 가시네 그냥 다리 몽둥이를 뿌리면 정신 차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런데 또 중간에 말이 바뀌긴 했어요. 이 제보자 상간녀의 주민등록증 주소를 참고해서 찾아간 그곳에서 남편보다 9살이나 어린 상간녀의 어머니를 만나게 됐고요. 이 상황을 들은 그 상간녀 어머니가 처음에는 우리 딸 고소하셔도 된다. 걔는 당해도 싸다. 막 이렇게 제보자 편을 듭니다. 그런데 같은 자식 둔 마음으로 한 번만 봐달라. 내가 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뜯어 말리겠다. 무릎까지 꿇고 빌게 됩니다. 그게 정상이죠. 네, 그렇죠. 그리고 어린 두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뭐 어떻게 이걸 막 법적으로 대응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상간녀 어머니를 믿고 제보자는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채 넘어갔습니다. 자, 뭐 상간녀야 어리고 그 부모가 정신 차리게 하겠다니까 오케이. 남편은? 자, 불륜이 발각됐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. 더 큰 거짓말이 숨겨져 있었어요. 24시간 일했던 게 아니고 실제로는 아는 사람의 유흥업소의 매니저 겸 바지 사장으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찜질방이 아니에요? 그렇습니다.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고요. 제보자 몰래 몇 천만 원대 빚도 지고 있었고 결국은 사실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혼을 했는데 나눌 재산도 없습니다. 위자료도 없고요. 두 딸의 양육비만 받는 조건으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최근에 이 전 남편이죠. 가장 큰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. 그 전에 일단 제보자의 상황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두 딸이 장애가 좀 있다고 합니다. 특히 이 둘째 같은 경우에는 좀 심각한 편이어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도 이 화장실을 혼자 못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. 4학년이 될 때까지 이 어머니가 제보자분이 교실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필요할 때 수시로 챙겨주는 그런 상황이었다요.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. 일을 저렇게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?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도 남편이 지난 10년 동안 여유가 없다면서 주기로 한 양육비 한 푼도 안 줬답니다.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. 이렇게 형편이 어렵다라고만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전 남편이 그때 그 상간녀하고 결혼을 했고요. 둘 사이에 아들까지 낳아서 잘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이 상간녀 엄마가 분명 그랬잖아요.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뜯어 말리겠다. 자, 알고 보니까 역시나 반전이 있었습니다. 제보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. 뭐 이 여자를 아직도 만나냐. 제가 이랬어요. 했더니 죽었는데 이혼으로 끝까지 자기 딸을 끝까지 책임지라 해서 자기는 끝까지 야를 책임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장애를 갖고 있는 본인의 자식은 나 몰라라 그렇게 내팽개쳐 놓고 남의 딸을 그 책임지려고 그렇게 있냐. 다리 몽둥이 이렇게 하겠다는 그 상간녀 엄마가 김서방 내 딸 좀 책임져 주게 그러고
세상을 하직했다. 네,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나중에 태도를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 제보자가 상간녀에 대해서 따지자 전 남편 재혼한 적이 없다면서 끝까지 잡아떼다가 결국에는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하는 말, 상간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딸 끝까지 책임져 달라 이런 유언을 남겼다. 그걸 어떻게 저버릴 수가 있냐는 겁니다. 제보자가 그럼 남의 집 딸 책임지겠다고 장애가 있는 친딸들은 나 몰라라 하는 거냐 따져 물었어요. 그랬더니 남편 한참을 침묵하다가 우린 이미 이혼했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제 상관없지 않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양 변호사님, 너랑 나랑 이제 남인데? 근데 그 남이라고 하지만 양육비를 주기로 약속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전 남편이 그 상간녀의 어머니가 불러다가 그 집에서 살라고 하고 하던 음식까지 전 남편에게 물려줬답니다. 와우. 그런데 이거야 그럴싸했다 치죠. 이 전 남편이라는 사람이요. 그 집하고 가게 명의를 현재의 아내 명의로 또 바꿉니다. 아하. 그래놓고 나는 돈 없으니까 양육비 못 준다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지금 첫째 딸도 몸이 좋지는 않은데 예. 장애가 있는데 그 첫째 딸 다 컸으니까 어디 복장 같은 데서라도 일 시켜가지고 생활비 벌어오게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전 남편이 야, 첫째 걔 이제 다 컸잖아. 성인하냐. 아니 뭐 알바 시켜. 이게 사람입니까, 박 변호사님? 그러니까요. 이게 사실 부모로서의 기본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양육비를 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켜야 되는데 끝까지 이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. 핑계 같이 그 상간녀 어머니의 유언은 다 주려고 그러고 양육비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양육비를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 이행명령 청구를 법원에 하거나 또 성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미지급한 거 양육비에 대해서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. 뭐 법적으로 조치를 좀 취해서 양육비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양 변호사님, 근데 다 재산을 지금 상간녀한테 돌려놨다면서요. 그렇더라도 금융활동이라든가 재산만 돌리는 자기도 어떻게 보면 자기 명의로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일단 가압류 같은 걸 취해서 그런 돈을 아예 쓸 수 없게끔 좀 묶는 게 필요하겠죠. 교수님 진짜 그냥 복장 터져 미치겠어 진짜. 그러니까요. 이 인물은 정말로 본인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면서 또 기생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인물로 보입니다. 갖가지 치사한 핑계를 다 대면서 본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고요. 또 스스로도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난 이럴 수밖에 없었어. 뭐 이러면서 마음은 편해지고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이제 보면은 정말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이렇게 다 크기는 했지만 정말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첫째 딸한테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게 해서 그걸로 먹고 살으라고 하고 또 돌아가신 그 내연녀, 그 상간녀의 어머니 핑계를 대면서 양육비를 안 주고 있어요. 그런데다가 지금 그 기생적으로 의존하는 모습도 보이거든요. 스스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이득이 되는 사람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이제 사는데 아마도 지금의 또 이 아내랑도 헤어지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떤 기생적인 행동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두 장애아이를 키우면서 산다는 것은 정말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. 이 어머니 정말 성숙하시고 숭고하신 그런 어머니신데 법적으로 어떻게든지 양육비를 받아내시고 주변의 도움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그러니까요. 제보는 사건 반장.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를 사건 반장에 들려주세요.